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2시 40분입니다. 곧버스. 자, 분기봉은 계속 전분기 종가에서 간을 보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참 애매합니다. 네, 월봉은 나름 이제 아래꼬리 잘 만들고 있는데 아직 하단선이나 상단선 아무것도 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10원만 올려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기준으로 10원만. 그래도 특이사항은 없어요, 사실. 10원을 올리면 95구나. 잘못했습니다. 내렸네요. 야간 선물은 하락했는데 제가 오히려 곧버스를 내렸어요. 자,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상단선은 그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2605원 유로는 매도 영역이고요. 반대로 하단선은 257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는 2775원 아래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혹시 매수할 의지가 있다면. 자, 하단선은 위로 올라와요. 하단선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일봉은 상방이에요. 이걸 보면 일봉은 위로 갈 생각이 있죠. 근데 문제는 주봉이 애매한 거예요. 주봉이 일단 내려야 올라가기 좋은 구조라 지금 상태라면 월요일에 아래쪽으로 눌렀다가 다시 감아 올리는 게 좋아요. 그냥 올리면 일봉은 좋아질지 몰라도 주봉은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분기봉 타이거 간 보고 있고 월봉도 아무것도 안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주봉에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10원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 45원. 자, 이렇게 되면 하단선이 발달하면서 매수가는 한 2725원 정도 되고요. 반대로 상단선은 여기 2760원 정도 되니까 2760원 위로는 이제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매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일봉은 상방에 유리합니다. 일봉은 상방에 유리하다. 하단선이 잘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봉을 이용해서 위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주봉에 상단선이 있으니까 일봉의 하단선까지 일단 내려갔다가 감아 올릴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야간 선물처럼 그렇게 반영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나쁜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거의 4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목요일까지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선물 매도 영향으로 하방이 유리하다고 봐요. 이제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이제 그때 가봐서야 아는 거고 어쨌든 이제 목요일까지의 흐름만 본다면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지금 제한적인 거잖아요. 지금 336대인데 선물 매도는 341이 단가고 그다음에 옵션도 340콜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342는 목요일까지는 어렵다고 본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는 4포 이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호재가 뜬다고 해도 국내 지수는 4포 이상의 상승은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나서면서 하락을 제어할 거냐 아니면 선물 매도로 나서면서 그냥 하락할 거냐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만 어쨌든 목요일까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지수가 342로 올라서는 환경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곧버스를 매수해서 목요일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봉과 주봉의 형태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상승이 유효하다고 봐요. 여기서 상승은 이제 곧버스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340에 가깝게 접근을 해야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미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미국 증시는 정말로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경기 침체?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단순히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인위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월가만 개입해서 관리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정부랑 월가가 협력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악재 뜨면 주말에 다 해결해 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리를 벗어날 만한 이슈가 발생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관리를 벗어날 만한 이슈가 없다면 지금 미국 증시는 관리하던 대로 가겠죠. 다만 이제 관리를 벗어날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뭔가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애플이 과연 관리를 벗어날 만한 이슈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상방을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하방을 주장하는데, 양쪽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 다 열어놨거든요. 어느 한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시각을 모두 다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택을 해야죠. 양쪽의 시각이 다 존재한다고 해서 상방에 투자할지 하방에 투자할지 결정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결정은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방으로 볼지 하방으로 볼지. 이제 상방을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깨지 않고 종가가 2564.28 위에서 끝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저같이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455.99를 붕괴하거나 아니면 9월 종가가 2564.28보다 낮거나 둘 중에 하나를 완성을 해야겠죠. 지수를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건 선택의 영역이지 옳고 그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지. 상방이 옳고 하방이 그르거나 아니면 하방이 옳고 상방이 그를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오르고 내림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자자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가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투자자가 선택을 해놓고 타인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는 그런 행위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강영현 그 유진투자증권 이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하방을 봤는데 틀렸어요. 물론 저도 틀렸지만 그분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한 하방에 투자한 책임이 그분한테 갈 수 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뷰를 제공한 거지. 그 뷰가 잘못됐다고 해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 오른다고 설레발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요새 다시 나와가지고 열심히 광고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증시가 내리면 또 그분들의 생각을 참고할 만한 가치가 다시 생기는 거죠. 마치 지금 증시가 올라서 예전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다시 각광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도 시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맞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바닥엔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예,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분석 방법이 언제까지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틀리죠. 예, 그러니까 맞는 게 운이라는 거예요. 맞는 게 실력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틀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은 너무 많은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원인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일부를 찾아내서 그걸 다만 활용할 뿐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뭐 저를 향해서 뭐 틀렸다, 뭐 실력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상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하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잘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에 도달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결과도 안 좋으면 그건 최악인 거죠. 본인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든 본인이 선택하신 거고, 본인이 선택하신 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든 냉정하게 계속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찾으셔야 돼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늘 당장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양쪽 다 꼬여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상방을 이야기하시든 하방을 이야기하시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라는 걸 언급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다만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